자,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기장에 관한 유도하는 거 배웠죠, 그죠? 뭐 배웠냐면 비오사발의 법칙을 전류소가 있을 때, 전류가 흐르는 조그만 부분이 있을 때 임의의 위치에서 자기장이 생기는 거 제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고등학교 때 배워요, 혹시? 자기장. 비오사발의 법칙을 배웠어요. 대학교 배워요, 이게. 자, 일단 들어봐요, 한번. 스크루지 엠너 알죠? 12월에 뭐죠, 크리스마스 때? 스크루지 엠너의 역할이 뭐죠? 구두쇠? 구두쇠긴 한데, 어디에 갈 때 스크루지 엠너이 그냥 보죠? 네. 일단은 한번 느껴봐요. 네.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작은 전화가 있으면 전화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전기장이 생기죠. 그 전화의 움직임이 뭡니까? 전화의 움직임이 전류잖아요. 그 전류가 있는 작은 소가 이미 떨어진 거리에 만드는 거는 자기장이죠. 가만히 있으면 전기장, 움직이면 자기장. 그쵸? 그럼 이제 이 식에 대해서 Q가 만드는 전기장 성분은 여러분 머릿속에 남아있는 식이 쿨롬 법칙에 따라서 뭐였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생이 식이 느껴지도록 말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한번. 목소리 내서 얘기해봐요. 시작. 네. 4파이 4파이 실론 제로분의 1에 R 벡터 마이너스 네, 제가 그래서 좀 써봐야죠, 그죠? 네, 여기서 Q가 있으면 Q가 R 프라임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곳이 R 벡터면 여기에 전기장은 E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Q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3성분의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얘가 차지가 있는 곳, 차지 있는 곳, 우리가 알고 싶은 곳 하고 이제 여기에 차지가 분포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이 필드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볼륨에 흩어져 있는 경우면 로 V 프라임에 dV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에 R 벡터 마이너스 R 프라임 벡터의 삼성 이래 된다 그랬죠. 그죠? 이렇게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 차지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래서 차지가 분포되어 있으면 여러분 이 식만 보면 어떻게 분포되어 있던 어느 장소에건 전기장을 결정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는 게 약간의 IDL 프라임 약간 전류가 흐르는 조그만 선 성분이 있을 때 자기장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제가 자기장은 제가 유도할 때 어디 갔지? 저 이게 화면이 달라지면서 엉뚱한 데 있었네요. 그게 맞네. 보면 여기서 자기장인 경우는 보면 전기장일 때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에 이렇게 주어지는데 자기장인 경우는 4파이분의 IDL 프라임이 어떤 소스로 생각해서 얘가 소스인 걸로 생각하고 얘가 차지로 생각한 거하고 비슷하게 전류가 흐르는 조그만 조각이고 나머지는 모양이 거의 같죠. 그래서 거리 차지가 있는 곳, 전류가 있는 곳, 여기 우리가 알고 싶은 곳에 저기 자기장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뭐냐면 차지가 있으면 어느 위치건 간에 전기장을 구할 수 있고 전류소가 있으면 얘를 잘라가지고 어느 위치든 자기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고등학교 때는 자기장 어디까지 배워요? 패러데이, 그치?
제가 부담을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오늘 할 부분은 이 자기장에 대해서 이런 그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는데 전기장과 자기장이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물질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장 속에 앞에 이 장이 그 이걸 제가 그냥 장 속에 있는 물질을 하면 뭐 박테리아 이런 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자기이기 때문에 장 속에 있는 물질 그러면 전기장 속에 물질을 넣으면 자기장 속에 물질을 넣으면 그랬을 때 이 전기장이 바뀔 것이냐, 자기장 속에 물질을 넣으면 자기장이 바뀔 것이냐, 요런 연구가 요런 그 되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서 여기에 전기장 속에 전도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전도체는 원래 전기가 흐르는 물질이죠. 근데 이 전도체는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금속인 경우는 전자가 들어있거든요. 자유롭게 돌아가는 전자가 있는데 전기장이 전도체에 걸리면 이 전자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우리 대학생 누나 형님들 대답해봐요 한번. 자, 이거 안 되지. 여기 왜 이래 되지 갑자기? 잠깐만요. 전기장이 이래 있으면 전기장 속에 전도체가 들어있거든요. 전도체가 들어있으면 이 속에 전자가 되게 많죠, 그죠? 많으니까 이 전도체인 경우는 전기장이 있으면 전자는 어디로 움직입니까? 전기장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이렇게. 전자들이 다 움직입니다. 다음에 절연체입니다. 이거는 전도체고, 다음에 절연체다. 그러면 절연체 속에는 자유전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고 얘는 절연체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래도 원자는 있죠, 그죠? 원자는 있어서 보면 여기에 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절연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플러스 원자핵 주위에 마이너스가 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얘의 합은 0이죠. 플러스 Q, 마이너스 Q 합은 0이죠. 그죠? 차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없어서 밖에서 봤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차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질이 있으면 매질 속에 원자가 있기 때문에 이 플러스가 확대해 봤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가 전기장에 이렇게 걸리면 마이너스는 약간 이쪽으로 편향돼서 조금 편향이 딸려가고 그래 딸려가고 플러스는 이게 전기장을 따라서 좀 밀려가서 이렇게 좀 밀리거든요. 이렇게 그렇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 중심하고 이 마이너스 중심이 바뀝니다. 바뀌어가지고 이 마이너스 중심은 좀 더 왼쪽으로 가고 플러스 중심은 오른쪽 가니까 결국 뭐냐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약간 네트 차지가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고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우리가 정의된 어떤 값이 있었죠. 그죠? 마이너스 플러스로 간 정의를 우리가 얘가 플러스 Q 마이너스 Q라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플러스 Q에다가 거리 D를 벡터를 고분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이게 P 다이폴 모멘트라 그런다 그랬죠? 얘가 다이폴 모멘트거든요. 이게 플러스 Q하고 마이너스 Q가 원래 붙어 있다가 이제 강한 외부에서 정의가 걸어주면 떨어지잖아요. 그죠? 떨어지는데 이게 게다가 굉장히 세게 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세게 걸면 얘가 계속 늘어나겠죠. 늘어나죠. 그러지는 못하죠. 절연체니까. 그죠? 그런데 더 세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끊어지겠죠. 이렇게. 끊어지면 갑자기 없던 전류가 확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절연체가 탄다고 표현하는 게 있죠. 전기가 안 흐르는데 너무 많이 세게 거니까 얘가 새까맣게 탑니다. 새까맣게 타서 이게 이제 전류가 많이 흘러서 우리가 전류가 안 흐르다가 절연체도 전압을 많이 걸어주면 얘는 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브레이크다운이라고 그러거든요. 브레이크다운. 브레이크다운 그럽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전기장을 걸어주면 요게 이제 없던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이폴 모멘트가 생기죠. 쌍극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용어에는 신경 쓰지 말고 요런 상황만 보면 돼요. 쌍극자 생기거든요. 쌍극자 생기는데 얘는 지금
전기장 0일 때는 P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P가 0이죠. E가 0이 아닐 때 P가 생겼죠. 그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induced dipole moment라고 그러거든요. induced dipole moment라고 그럽니다. 그럼 이 경우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전기장이 세지면 세질수록 이 P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리가 멀어지겠죠. 거리가 멀어지는 게 음수적으로 생각해보면, 얘가 음수적으로 생각해보면 E가 세면 셀수록 얘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관적으로도 이 P는, 이 P란 것은 전기장에 대해서 비례할 거고 어떤 상수에 대해서 비례하는 어떤 값일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induced dipole moment는 매질이 있을 때에는 얘가 생기면서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그 H2O 있죠? 여러분 우리 고등학교 충고에서는 H2O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그려요? 1학년 때는 안 배우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워요? 아니면 이렇게 배워요? 이 꺾어서 이렇게 그려야 돼? 그럼 이게 요거 차이가 뭐 같아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요게 좋은 것 같아요? 전기용 속도라는 얘기 했는데 전기용 속도가 뭐죠? 전자 끌어당기는 거. 뭐가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래요? 여기 보면 지금 전자 음성도라는 친밀한 단어를 썼는데 지금 전자가 산소가 전자를 많이 땡기죠, 그죠? 산소가 산소가 양이온 된다는 것보다 산소가 음이온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전자를 많이 땡기고 그리고 H는 전자를 많이 줘요. 지가 하나만 있는데 그나마 뺏겨요 나한테. 그래서 H 플러스로 바뀌거든요. H 플러스로 바뀌면서 전자를 주는데 그 얘기는 이렇게 비대칭으로 돼 있으면 이렇게 안 그리고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는 물이 있다면 여기에 내층이니까 전자를 땡겨봤자 얘는 내층이니까 그냥 요 사이에서만 내층이니까 좀 땡기더라도 합치면 0이 되겠죠. 중심은 센터랑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대칭이면 전자를 좀 모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이래 돼 있으면 어차피 센터가 같기 때문에 요거의 센터도 같죠. 두 개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으면 비대칭이잖아요. 그죠? 비대칭이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죠? 그러면 보면 얘가 구조적으로 어떻습니까? 한쪽 오쪽이 마이너스고 한쪽이 플러스를 띈 상태처럼 보이겠죠.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자연스럽게 생긴 퍼머넌트 다이폴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다이폴이라는 게 두 개의 극선을 가진 플러스 마이너스의 막대기를 생각하면 되는데 퍼머넌트는 얘가 이제 그냥 원래부터 비대칭에서 나온 그런 구조고 아까 여기서 나온 거는 플러스 주위를 마이너스로 돌고 있을 때 전기장에 의해서 조금 이동하고 좀 이동해서 얘가 스프링으로 연결됐다 생각하면 얘가 저랑 전기장으로 쭉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늘어난 걸 보면 얘는 없던 게 생긴 거고 얘는 외부 전기장과 상관없이 생기는 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물속에 이렇게 물속에 가득 차있다 생각해봐요. 물속에 가득 차있으면 이 삐딱하잖아요. 그죠? 삐딱하니까 서로 어떨 것 같습니까? 물속에 이런 게 섞여 있으면 물속에 이런 분자가 막 섞여 있으면 이제 비대칭이게 섞여 있으면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는지 모르겠는데 집에 저 어렸을 때는 제가 저 혼자 오른손잡이고 제 동생하고 제 어머니 다 왼손잡이였거든요. 왼손잡이인데 다 같이 오른손잡이면 그냥 괜찮은데 저 혼자 오른손잡이고 다 왼손잡이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그때 식탁이 동그랬거든요. 동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제가 제일 불편하겠죠. 왜 그래요? 내 친구가 이래 돼 있으면 다 같은 방향이면 차라리 편하게 손 들면 다 같이 이쪽으로 올 텐데 다 이러고 있는 혼자 이러고 있으면 별백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대칭으로 얘가 많이 있으면 물속에 막 걸거치는 상황이 돼 있습니다. 걸거치는 상황이 있는데 전기장을 열에 걸어놨거든요. 플러스 마이너스 걸어놨는데 이게 플러스만 걸어놨다가 생각해봐요. 물이 있는데 고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섞여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흔들리기도 하고 막 브라우니안 모션을 해서 얘가 마음껏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강한 전기장을 쓱 들었다 생각해봐요. 그럼 물이 어느 하나 좀 정렬하려고 그러겠죠. 혹자는 육각수가 어떠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물 분자가 뭐 잘 정렬돼서 육각형 모양이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열에 있으면 플러스나 열이 걸었죠. 그죠? 열에 있다가 싹 바꾸면 어떻게 돼요? 물도 뒤집히겠죠. 그럼 또 이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얘도 뭐 뒤집히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뒤집히면서 이게 간신히 섞여 있잖아요. 그죠? 간신히 섞여 있는데 이 뒤집으려고 그러면 이게 몸을 부딪히면서 뒤집어야겠죠. 물 분자끼리. 근데 얘를 이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빨리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이 나겠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자레인지거든요. 전자레인지가 속에 그 전자기파가 들어있는데 전기장이 요랬다 하니까 그 공진 주파수가 딱 물에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맞는 거예요. 더 빠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군대 갔다 왔죠? 얘를 나와요. 우리 북학생 들어가요. 우리는 고등학교를 군대 갔다 온 적 없죠? 네. 우리는 군대 갔다 온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앞에 나와봐요. 옷까지 보여. 여기서 물 분자입니다. 이렇게. 네. 물 분자인데 제가 이렇게 하면 이래 돌고 이렇게 하면 저래 돌아요. 근데 처음에 랜덤하게 있어요. 처음에 랜덤. 정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있을까요? 붙어 있어요. 자, 이렇게 전체는 아주 친절할게요. 자, 아주 저주파로 할게요. 고급 용어로 저주파. 소리도 못 나죠, 그죠? 빨라지고. 어떻게 돼요? 군대 갔다 왔잖아요, 알잖아요. 예. 잘하고 오르고 이렇게 빨리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연락하고 지금 반응하는 거잖아요. 네. 굉장히 빨리 하면 애 포기하면서 안 비기죠. 그러니까 이게 주파수가 너무 많아지면 이게 끓지가 않아요. 또 따라가지 못해서 더 이상 그 전자기파로부터 그 물을 가열시킬 수가 없어요. 무슨 알겠습니까? 네. 수고해서 박수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방금 봤는데 제가 이 물 속에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주파수가 2기가헤르츠 대충 그 정도 되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휴대폰 쓰는 주파수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휴대폰 많이 쓰면 머리 좀 뜨거워지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니라 왜냐하면 예전에 이게 전자레인지 발명된 게 어떻게 발명됐는데 처음에 레이더를 썼거든요. 2차 세계대회 레이더를 썼는데 비행기 탐지하려고 썼는데 사람이 죽어나가요. 근데 딱 그거 보니까 머릿속이 익었어요.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왠지 분명히 일렉트로마 전자기파를 쐈는데 왜 사람 머리가 있지? 뭐 이상하게 방어병이잖아. 그래서 방어병도 뭐 내가 뭐 그래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하게 싶었더니 이게 속에 물 분자가 이제 진동을 하는데 딱 공진 주파수라는 데는 그 주파수가 공교롭게도 그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걸 전자레인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만 있도록 해서 그 안에 물이 들어있는 생명체를 넣으면 물 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익어버리는 거예요. 자체에. 근데 말랐는 마른 빵 넣으면 어떻게 돼요? 바짝 마른 음식을 넣으면 익진 않죠. 그래서 왜냐면 왔다 갔다 할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은박지 싸면 어떻게 돼요? 스파크 나죠? 이거 왜 그래요? 은박지를 싸놓으면 제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이제 전원체인 경우는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한다고 했죠. 그죠? 전도체가 또 있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전자가 왔다 갔다 하시죠. 이렇게. 그죠? 전자가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은박지가 있는 전자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전류가 흐르는 거죠. 전류가 흐르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박지가 그 전기 골로가 되죠. 난로가 되죠. 전기 자체가. 그래야 이제 얘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얘가 지금 은박지가 다 전류를 다 없애버리니까 거의 다 쉴딩까지 해버리죠. 그죠? 해버리니까 여기 전류가 많이 들으니까 줄열 때문에 얘가 뜨거워지면서 팍 튀는 거죠.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에 전원체하고 전도체가 있으면 전기장이 있을 때 전도체는 전류가 흘러서 열로 발산하고 그 다음에 전원체는 안에 있는 물분자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얘가 열로서 발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그런 발명의 원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얘를 이제 할 때는 전도체가 열이 나면 맞죠, 그죠? 얘는 이름 붙인다면 무슨 이름 붙여야 돼요? 고등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저항체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뜨거워지는 거. 중고등학교 때 혹시 안 배워요? 여기다가 전기가 흐르는 거에다가 전류 흘려주면 얘가 뜨거워지는 거. 그게 아니라 배웠어요? 모르겠어요. 요거 하면 줄 히팅이다, 줄 히팅. 저도 가끔 보다 보면 제가 언제 배웠는지 기억이 안 나요. 분명 언젠가 배웠는데 줄 히팅, 따라하면 줄 히팅. 얘는 뭐겠어요? 얘도 히팅 있죠. 무슨 히팅 있어요? 이름 붙이면 다이렉트릭 히팅 그러면 되겠죠. 그 다이렉트릭 로스 때문에 생기는 가열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는 전기장 속에 이런 전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기장 속에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자기장 속에. 자, 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얘기를 했고 자기장 속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장입니다, 이게. H 필드 있다. 자기장은 여기서 NSS를 가지고, 그죠? NSS를 하는데, 그럼 여기서, 전기장일 때는 플러스 차지가 그 움직이는 방향이 전기장 방향이죠. 자기장 방향은 우리가 보통 NSX 방향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얘기하면 여기에서 되면 이거를 자기장을 탐지하는 거는 뭡니까, 여러분? 자기 탐지하라고. 여기 자기장이 있다 라는 걸 알고 싶으면 뭘 쓰면 돼요? 우리 중고 학생들도 자기장 알고 싶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두 복학생 가운데 지적해요. 제일 큰 형님한테 두 마음에 든 형님한테 물어봐요. 자석이죠, 자석, 그죠? 보면 지금 대서 잘했는데 자기장에 대해서는 자석을 갖다 두는 거거든요. 자석을 갖다 두는데 그 자석이 사실은 뭐냐 그랬을 때 아까 물분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치우침이라 표현 되겠죠. 따라해보면 그건 다이렉트릭 모멘트는 플러스 차지와 마이너스 차지의 치우침이다. 자, 그러면 자석은 생각해보면 자석이라는 것은 우리 A도 X로 표현하는데 그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지의 치우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장은 차지의 움직임에 생긴다 그랬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자기장도 어떤 그 자석이라는 것도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조그만 전류 루프가 있는 거거든요. 아주 조그만 전류 루프가 있는데 제일 쉬운 예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전류 루프가 아까 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랬죠, 그죠?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랬는데 얘 그림을 플러스가 있는데 얘는 정지되어 있고 마이너스 이래 돌고 있다. 이래 돌고 있으면 요거만 보면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죠. 전류가 이래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이게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돌고 있으면 아주 조그만 전류 루프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자기장을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오른 나사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방향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니까 이제 오른 나사의 법칙 해보면 자기장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고, 이렇게 들어가서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나와서 한 바퀴 또 돌아서 이래 들어가고, 이래 나와서 한 바퀴 들어가고, 이래 나와서 한 바퀴 들어가고, 이래 나와서 한 바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원자 핵이잖아요, 그죠? 원자 핵 주위에 전자가 돌고 있는 상태가 하나의 전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전자석인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못을 갖다 놓고 종이를 이렇게 감싸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호일을 감아서 이래 전류를 흘려주면, 건전지를 또 연결해주면 이 센 자석이 생기잖아요, 그죠? 센 자석이 생기는데 요 전류 루프 하나를 원자에서 전자가 돌고 있는 상태로 생각해보면 작은 자석이 되죠. 특별히 이런 게 자석으로 작동하려고 그러면 얘가 전자가 이래 돌고 있는데 요래 도는데 이렇게 돌지 않고 요래 돌았다 막 지멋대로 돌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한 번에 요래 돌았다가 이게 돌아가지고 또 이래 돌았다가 또 돌아가지고 이래 돌았다 이러면 어떻게 됐어요? 다 합치면 어떻게 됐어요? 0이 되겠죠. 0이 될 텐데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느 한 방향으로 정렬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얘가 그 하나의 조그만 자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정렬되어 있으면 외부 자기장이 있으면 얘가 방향을 틀겠죠, 그죠? 방향을 틀어서 이런 재질이 있는 경우에 그 자성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자기장에 반응하는 얘가 딸려가고 이런 재료들 있죠. 어떤 게 있어요? 자기장에 딸려가는 거. 철. 또 뭐가 있어요? 철만 또 뭐 있죠? 코발트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철, 코발트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특별히 자기장에서 반응하는 물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철이나 코발트 같은 것들은 얘도 정렬을 한다고요. 뭐냐면 아까처럼 전기장이 이렇게 걸쳐 있을 때 절연체 속에 있는 것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원자 하나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지는 못하고 이렇게 막 갇혀 있는 거 있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것처럼 여기에 이렇게 자기장이 있으면 H 필드, E 필드 있으면 물질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가겠지만 여기 돼 있으면 SN 자석, SN 자석, SN 자석, SN 자석 이렇게 돌고 SN이면 여기서 조그만 걸 봤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전류는 보면 이 플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면 이렇게 정렬돼 가지고 I가 돌면 이렇게 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원자 핵이 있고 전자가 이렇게 돌면 이렇게 정렬돼 있으면 조그만 자석이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는 정지된 플러스 마이너스 치우침이다 얘기할 수 있으면 얘는 플러스 원자핵이 있으면 치우친 방향으로 전자가 돌고 있으면 걔는 조그만 자석이겠죠. 결국 얘는 자기장 속에 있는 물질은 자성체의 경우에 조그만 NS가 정렬되어 있고 얘는 전기장 속에 있으면 이런 다이폴 모멘트가 정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에 이게 빈 진공일 때하고 얘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이 필드의 반응이 같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틀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아까 제가 전자석 할 때 안에 뭐 넣어주면 세집니까 이게? 그 못을 넣어주면 세지잖아요, 그죠? 그럼 그 못을 넣어줬을 때 바깥에 철가루 더 잘 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뭘 아냐면 자기장은 같은데 왜냐면 흘려준 전류는 같으니까 얘를 더 세게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물질 넣어주면 여기에 쫙 정렬되어 있는 그 물질을 이용을 해서 더 세진 겁니다. 똑같이 전기장을 걸어줬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유전체를 넣어주면 여기에 전기장이 더 세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여기 대칭성이 있어서 전기장과 자기장에 이래 있으면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전도체, 절연체, 자성체가 있으면 내부에 있는 유전체, 그 다이폴 모멘트, 이거 전도체는 전류가 그냥 흘러버리고 절연체는 다이폴 모멘트가 정렬하고 자성체는 요 조그만 자석들이 정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얘를 정량적으로 제가 해석하는 거를 한 1분 정도 쉬었다가 또 해보겠습니다. 갑자기 내용이 어려워지죠. 그죠? 예. 1분만 쉬었다가. 예. 원래 대학교 수업에서는 이렇게 가끔 쉬어요. 아닌가요? 원래 쉬는 거 아닌가요, 원래?